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애청자 니하오. 여러분. 중국어 배우세요? 건니치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의 파편을 파바맛 얘기합니다라고 주창하는 파바맛 캐스트의 무려 34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잘 와. 지내셨나요? 좋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애청자 여러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텐션이 낮지만 억지 텐션으로 사회를 맡게 된 리스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네. 오늘 마음의 고향 원주를 다녀온 링코입니다. 원주 다녀왔어요. 잘 다녀오셨군요. 네. 네, 강원도 좋아해가지고. 네네, 저는 주말 아주 신명나게 놀아제낀 바질입니다. 어우, 지난주랑 굉장히 반대네요. 지난주는 피곤하다고 네. 아주 앓는 소리를 내셨는데. 아주 신명나게 놀아제꼈습니다. 아주 행복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좋은 텐션으로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특히 피곤하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쉽고 친절하고 휙휙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을 모토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화의 주제는 뭐죠, 바질 씨? 이번 화의 주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제안한 건데 뭔가 피처링으로 네. 디지털 디톡스라는 부제목을 한번 붙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코 씨가 이제 인트로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진짜 사실은 저는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약간 네.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이제 취업 준비 같은 거 할 때 기업 홈페이지 같은데 보통 들어가 보잖아요. 네, 저도 지금 이제 IT 쪽에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다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그 기업의 어떤 비전 이런 걸 설명할 때 We connect 그쵸? people, we connect people to technology. 우리는 사람을 연결하고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해요. 근데 맞아요. 항상 저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정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세상이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지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막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갑자기 더 나은 세상이 오는지 그런 거를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그 반대급부를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옛날이었으면 소식이 끊겼을 대학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랑도 연락도 아직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나만의 어떤 니치한 취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물론 많지만, 오늘은 좀 이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그런 해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네. 그 기술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기술 내지는 이제 IT 기술에 조금 좁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기본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 삶과 인생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 반대,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두 번의 큰 도약이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의 등장.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스마트폰에 SNS와 같은 편리한 IT 서비스가 나왔던 것이 이제 이렇게 기술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두 가지가 싶습니다. 있었다. 너무 좋아요. 네. 실제로 사실 인터넷 자체는 되게 옛날부터 막 있었잖아요. 막 90년대부터 막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고 막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삶 자체가 조금 더 기술에 의존을 하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 맨날 쓰고 유튜브 맨날 보고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에피소드들에서 본디를 다뤘던 새로운 SNS를 다루는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오마카세를 주제로 열심히 인스타그램 문화를 깠던 곳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참고로 SNS 를 말씀을 드리면 25화 해외여행을 가야만 청춘인가요? 2호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저희가 SNS의 쇼잉 문화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굉장히 많긴 진짜 많이 하거든요. 했어요, 얘기.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좀 피해 가려고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코 씨가 찾았던 건데 카카오의 기업 헌장이라고 하죠. 미션에 네네. 죄송합니다. 카카오를 어? 까는 건 아닌데 카카오의 기업 헌장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기술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더 가깝고 더 안전하게 라는 이제 기업 헌장이 있는데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먼저 맞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기술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코 씨가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택시의 뭐 경험이나 사례로 말할 게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뭐 IT 쪽에 있고 대학 전공도 그쪽으로 했지만 제가 사실 앱 수용성이 엄청 좀 느린 편이에요, 제가. 아니 앱 수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가? 앱을 처음 그러니까 앱이 처음 생겼을 때 사실 되게 늦게 다운로드를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의외로. 얼리 그래서- 어댑터의 반대다. 조금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받아들인다. 맞아요. 그래서 와, 사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카카오 그때 네. 본디는 되게 일찍 쓰신 거네요. 본디는 대세가 될 줄 알았어. 본디는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카카오 택시도 되게 늦게 깔았고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늦게 깔았어요. 이제 남들 다 쓸 때. 우아한 형제들이 어디죠? 아직 배달의 민족도 되게 늦게 깔았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쓰고 저만 카카오 택시를 쓰지 않을 때 그 시기가 이제 한 뭐 1년 정도 있었다고 치면은 그때 제가 그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는데 중간에 이제 지하철 막차가 이제 가기 전에 종점이 이제 돼가지고 제가 가야 하는 이제 거리가 한참 남았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12시가 다 돼서 밖으로 나왔더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사람들이 다 카카오 택시를 써가지고 다 예약 택시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고 다들 나 진짜 그때 민코 씨 아주 울분에 찼어요. 진짜 나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사람들이 썼었던 이유가 카카오 택시를 쓰게 되면은 나는 되게 택시를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게 어떤 베네핏이었을 텐데 효용이었을 텐데 카카오 택시에 그쵸.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쓰게 된 순간 그게 표준이 돼버리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카카오 택시를 쓴다고 택시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다 똑같은 출발선에 쓰는 거죠 이제. 맞아 택시 앱이 계속 나와 무슨 뭐 이것도 나오고 저 택시도 나오고 저도 그래가지고 그 서울역에서 한번 엄청 기차가 늦게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전철이 다 끊긴 거예요 지하철이. 그래가지고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엄청 와. 근데 이제 그 기차에서 내렸으니까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택시를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쵸. 진짜 뭐 우티 뭐 카카오 택시 그 뭐죠? 소카 말고 뭐죠? 타다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진짜 안 섞여가지고 맞아요. 막 걸어서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심야 버스 타고 막 이랬었어요. 되게 서글펐겠어요. 다들 한 번씩은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텍 쓰다가 언제는 뭐 이거를 쓰는 게 빠르다 저걸 쓰는 게 빠르다 하면서 택시에만 늘어났고 그런 근데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막 저는 아빠를 보면서 좀 많이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느낀 게 그 저희 아버지는 일단 연세가 꽤 있으시고 60대 뭐 중반 이 정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까지 편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 택시 앱을 쓰려면 사실 앱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동 결제나 이런 것까지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 금융 그거를 다 온라인으로 다 할 줄 알아야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지 그게 가능한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어느 날 저한테는 막 요즘에는 길에서 택시가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 마음이 무거웠겠다. 근데 그 아빠는 그 맥락을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막 이런데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플랫폼 그 카카오 택시라는 플랫폼이 분명 뭐 택시를 잡기 편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네요. 맞아. 너무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카카오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진짜 저는 진짜 카카오 진짜 경영진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게 맞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다. 그런 거다. 너무 날카로운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맞아요. 돈이죠. 근데 저는 그 바질 씨가 얘기했던 게 좀 그 인상 깊긴 한데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게 분명 도입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위험한 영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도입되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의식주라든지 소외돼서는 안 되는 영역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의식주를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직방이나 다방 이런 앱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앱들로만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될 거고, 이거는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이런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소외를 만드는 것들, 어떤 특정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들을 뭐 정부나 뭐 다른 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약간 시장의 논리로만 맡기면 분명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분명 소외되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저의 구판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맞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핸드폰을 쓰게 되면서 되게 취향이 고도화된다라는 부분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알고리즘,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가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가 놀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발언이 있는데 저는 유튜브 안 보고 살아요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이러면 뭐 하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안 보고 살아요, 리스님? 네, 안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튜브의 검색 기능을 통한 이제 영상 시청은 하지만 홈피드라던가 추천 동영상을 통한 영상 시청은 하지 않아요. 진짜? 네. 와, 대단한 자제력이다. 자제력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조금 숫자가 높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유튜브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영상에 내가 휘둘린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나빠.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뭐냐면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마치 유튜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곤 하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미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 체제의 세뇌가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지.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의 추천 피드나 릴스, 쇼츠 같은 쇼폼 포함해서 모든 게 이게 사람들이 이 자기 서비스들을 더 오래, 더 많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좀 순수하지 못한 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직장 같은 데에서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인스타그램 릴즈를 많이 보거나 틱톡을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쇼킹한 게 나왔어요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점점 더 이제 자극적이고 이제 손을 뗄 수 없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데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맞아, 많이 맞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틱톡을 넘기다가 제가 지금은 틱톡 안 하는데 틱톡 보는데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막 무슨 사자가 톰슨 가젤 목을 물어뜯고 있는 막 그런 게 막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막 나오는 거야 갑자기. 모자이크 없이 모자이크 없이. 그래서 피가 막 솟구쳐? 톰슨 가젤 막 얼굴 가죽을 막 씹어먹고 있는 거야. 막 사자가 막 너무 근데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자극의 역치가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취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사실 그 취향을 정말 오롯이 만족시키는 콘텐츠는 그 반대급부로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볼 거 없다. 넷플릭스에 이렇게 내 취향을 딱 찾아주는 콘텐츠가 없냐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이미 그렇게 좁아진 취향에 있는 콘텐츠를 내가 이미 다 소비해서인 것 같거든요, 사실. 맞아요. 당신 너무 많이 보시네, 민코 씨. 저는 넷플릭스 좋아요. 알고리즘에 없는 삶에 네, 아니 민코님이 그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틱톡 안 본다고 했는데 한 1-2주 전까지만 해도 막 오늘 틱톡 너무 많이 봤어 막 이러지 않으셨나요? 네, 하루에 막 3시간씩 보고 막 이랬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 틱톡. 그래서 그 저희 회사에서 뭐 UX 스터디 같은 데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아래로 당기면 뭔가 피드가 새로 고침되는 그 앱 화면이 새로 고침돼서 새로운 내용이 추천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그런 고객 경험 디자인에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떤 거랑 되게 흡사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슬롯머신을 당기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엄청 중독적이고 그걸 내려서 당기기만 해도 이미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파민 과잉 이제 다른 이제 자극에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좀 안 좋은 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무한 스크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한 스크롤. 네.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은 하나도 돈을 안 넣고 슬롯머신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3시간 동안 보고 있었지. 네, 민쿠 씨 이제 자기 반성 잘 봤고요. 아니 그냥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좀 착취적이네요. 좀 뭔가. 네네.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착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이런 앱들이 아까 이제 리스님이 말씀하신 게 앱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아주 교묘하고 의도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모두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딥한 얘기로 넘어가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 하는 거 나한테 이로운데? 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정말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진짜 저 꼭 얘기하던 거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그 소셜 딜레마에 보면 당신이 소셜 딜레마가 뭐죠? 소셜 딜레마라고 그 이제 SNS의 해악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 나왔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당신이 이용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 서비스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를 갖다가 당신이 그 이용료. 맞아. 우리가 사실 그 광고주에게 있어서 팔리고 있는 상품인 건데, 근데 이게 인스타도 공짜고 유튜브도 공짜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있네? 라고 하면서 되게 보지만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뭔가를 되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미 착취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코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민코 씨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카카오톡에서 그 생일 알림 기능 진짜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다 접어놔요. 그리고 물론 저도 제 생일을 이제 띄우지 않게끔 그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보면은
뭐 싫은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어떤 사람 생일인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선물하기 버튼이 떠 있고 그걸 눌러서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압박감. 그리고 그거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하다못해 뭐 카카 그 스타벅스 15,000원짜리 기프티콘이라도 받았을 때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그 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그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너무 싫고 그리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내 친구 리스트에 있는 줄도 몰랐던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생일을 왜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고 너무 노이즈예요 제 생활에. 맞아요. 빨리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예의 없다고 느껴지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의가 그렇구나.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센스가 없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뭔가 친구 오늘 생일입니다라고 떴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그냥 생일 축하해만 보내는 거는 약간 이제 밋밋해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축하 인사를 하면 무조건 이제 선물을 곁들여야 하는 뭐 세태를 카카오가 만들었다? 아니 그쵸.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동생들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그 세계가 있나 봐요. 그 세계에서는 그 생일이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카카오톡 이모지로 뭘 주는 게 너무 당연해서 내 생일이 되면 내가 그렇게 뿌렸던 선물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에 생일날 그 기프티콘만 무슨 3, 40개를 받는다는 거야. 기프티콘을 한 3, 40개 받고 그리고 그 택배 상자가 조그만한 이제 뭐 립글로즈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그 택배 상자로 막 집에 막 열 몇 개씩 오고 20 몇 개씩 오고 왜냐면은 내가 1년 동안 뿌렸던 것들이 다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내가 되게 기술을 하고 안 친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진짜 저희가 오늘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카카오 디스는 아니고요. 저 카카오톡 매일 쓰고 카카오 택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랑합니다. 아무튼 저도요. 해명 잠깐 해봤고 민코 씨의 기본 입장은 이거인 것 같아요. 약간 날 좀 내버려두고 약간 이거인 것 같은데 맞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 그 모바일 서비스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자꾸 뒤흔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코 씨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데 민코 씨도 이제 인스타 줄이고 생일 절대 펼치지 말고 약간 초연결 사회에서 초연결을 빠진 삶을 사는 거 어떨까요? 네, 바질 씨. 맞아요. 저도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한번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민코님도 같아요. 네,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르는 사람 다 숨김 처리하셨어요? 저는 해요. 보이면 해요. 보일 때마다 해요. 그래요? 나도 이제 해야겠다. 다 숨김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어색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런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검색을 안 떠 이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진짜 몰라. 왜 없지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숨김 친구에서 숨김 해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왜 없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와 이게 MG 인간관계다. 이게 MG 인간관계. 아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이 오늘 굉장히 빠르네요. 이런 진행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에피소드 부제목이었던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디톡스라는 것 자체가 독소를 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이제 디지털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독소를 빼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컴퍼니 있잖아요. 굉장히 그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에 굉장히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가는 학교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래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수업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지작거리고 놀 수 있는 교구의 사용
그리고 이제 적당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출 능력이 될 때까지 핸드폰 금지 이런 걸 그러니까 주창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다니는 어떤 거물급 인사들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걸로 유명한 어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되게 그렇죠. 약간 절대 디지털 기기 막 아이패드 이런 거 절대 못 쓰게 하고 쓰지 마. 막 차흙놀이하고 막 목공 같은 거 하고 와, 이런 맞아요. 거를 되게 중시한다는 거죠. 네, 너무 그거 멋있어. 자체가 되게 단적인 예시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제 모든 싼 모습.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핸드폰 무조건 쓰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은 그러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상징적이네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기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실리콘밸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막으려 하나 이런 식의 기사 제목인데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걸 근데 추천드리고요. 왜 막으려고 한대요, 근데? 생각에는 네. 그냥 그런 디지털 디톡스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런 분별력을 기르기 전까지는 에이. 이제 좀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어렸을 때 사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애기들한테 그냥 그 조용히 시키려고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뽀로로 틀어가지고 유튜브 틀어져 있는 아이패드나 그 핸드폰 줘서 그냥 보게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거 엄청 많이 봤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건가? 결국에 뇌 발달이나 이런 거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네. 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되게 그 어린 아이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된 부분은 아니긴 해서 의견이 좀 그래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나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해요. 저는 저도 확실히 부정적이에요. 그 책 같은 거보다도 아이패드를 먼저 접하게 된 세대니까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막 주민주마우 손가락 모양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소름 돋는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 얘네가 커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되고 너무 무서울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어른들의 시각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그게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바질 씨나 민코 씨가 갑자기 카톡방에서 이제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조용해진다는 게 대답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안읽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그쵸. 숫자 1이 막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갑자기 생기는데 그러면 저희 셋 친구들 카톡방에서 저희 셋이 있는 카톡방에서 친구들 뭐 누구야 민코야 디지털 디톡스 잘하고 있니? 우린 항상 너의 정신 건강을 응원해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하곤 해요. 그게 항상 일요일 오전에서 일요일 낮쯤이에요. 토요일 저녁 맞아. 일요일 오전, 일요일 낮 이럴 때. 근데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니까 일요일 낮쯤에는 생사를 알아야지 이 녹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저희끼리 그런 안부를 묻곤 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 디지털 디톡스 하는 거 있다면 한두 마디씩 얹고 뭔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 안 하고 인스타그램 안 하니까 너무 세상이 맑고 행복하고 깨끗해요. 약간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이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깔끔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인스타그램이랑 카톡인데 인스타그램, 카톡,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참 많이도 하네요. 근데 좀 지키려고 하는 거는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안 한다? 왜냐면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핸드폰만 놓으면 되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꽤 됐는데 1년 좀 너무 넘게. 건강하다. 그 전에는 책을 읽는데 근데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왜냐면 늘 잠들기 때문에. 수면제로 책을 사용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제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핸드폰 감옥이라는 걸 샀습니다. 뭐죠? 핸드폰 감옥?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 타이머를 맞춰두고 핸드폰을 집어 넣어 놓으면은 무슨 수를 써도 그 타이머가 지날 때까지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쓸 수 없어요. 되게 수험생이 많이 사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야만적이죠? 저도 압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뭐예요? 핸드폰 제가 감옥.
야만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제력이 없어졌어요. 아니, 자제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빅테크의 농간에 이제 빠져버렸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진짜 감옥처럼 생겼네, 이거. 정말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민코 씨의 비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어떤 노력을 하는지? 글쎄요. 저는 뭐 지금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랑 뭐 틱톡이랑 이런 거 다 안 하고 있고, 저는 최소한 그거는 좀 지키려고 해요. 그 사람 앞에 두고 핸드폰 하지 않기? 뭐 그 정도? 그래서 중요하죠. 이제 예,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쨌든 내가 얘기할 사람이 있고 내가 어쨌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안부를 물어야 되고 뭐 웃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또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네. 가족들이랑 맞아요. 같이 있을 때는 핸드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는 그 스크린 타임이 엄청 줄어요. 아이폰에 기록 맞아요. 타임이. 네. 좋습니다. 해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의 디지털 생활을 조절하고 이제 디지털 습관이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있는지. 되시나요? 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댓글이라던가 뭐 메일도 괜찮고 지인분이라면 직접 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비결을 알려주시면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댓글 읽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데 민코 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사실 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 얘기를 욕을 했지만 카카오를 막 엄청 싫어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녹음 자체도 이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 이 팟캐스트 자체가 맞아요. 송출되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애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과연 약간 그 득과 실을 잘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것을 맞아요. 조정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 뭐 사회나 뭐 있는 것일까? 그런 걸 생각해봐도 좀 재밌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욕을 많이 했지만 저희 다 뭐 핸드폰 잘 쓰고요. 뭐 애플 워치도 있고요. 뭐 아이패드도 있고요. 뭐 네, 저 다 네. 있고요. 네. 네, 네. 해서 뭐 본인 이제 이 에피소드를 들었다고 나 너무 유튜브 많이 해 인스타 많이 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게 그냥 요즘 현대인들의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 너무 좋아요. 네, 틱톡 재밌어요. 네, 안 돼요.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이용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파바밭. 빠빠밭. 파워밭 안녕. 안녕.